많은 분들이 제게 유튜브 채널 4개 운영하고 커뮤니티까지 운영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하면서 휴식은 언제 하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곤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폴리메스들은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저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사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팀 하포드라는 학자가 얘기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표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AI 코리아 커뮤니티, 그리고 보표의 아마존 FBA 생존기, 그 다음에 브레인 메모 메이커즈, 그리고 한계 없는 성장, 두 남자의 깨달음, 비비드 바이퍼스, 이렇게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하나도 하기 힘든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이유, 오늘 주제와 상관이 있는데요. 폴리메스들은 과연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가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휴식을 취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제게 언제 쉬시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팀 페리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쉰다, 다른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할 때 휴식을 취할 때 나가서 산책을 하신다라든지 운동을 하신다라든지 여행을 하신다라든지 어떤 기존의 프로젝트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마존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가 가령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고민이 되고 답답할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휴식을 취할 때에는 뭐 다른 분들이 하는 뭐 수면도 취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독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가령 AI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AI 코리아 커뮤니티, 다음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다른 기존의 A라는 프로젝트에서 나와서 B라는 프로젝트를 한 거기 때문에 생각이 전환이 되고 이것은 마치 밖에서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AI 코리아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또 뭔가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마존 프로젝트로 넘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메모를 하는 프로젝트로 다시 넘어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를 넘어가면서 이 폴리메스들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냥 쉬는 것과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로 넘어가게 되면서 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프로젝트로 넘어가면서 쉬게 되면은 그 교집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찾아내고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 있고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 자체를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한 가지 프로젝트밖에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한 가지 프로젝트에서 쉬고 싶을 때에는 나가서 뭐 술을 마신다라든지 영화를 본다라든지 그런 식으로밖에 해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취미를 가지라는 얘기도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폴리메스인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단위로 성장을 시키면서 이것이 저에게는 휴식과도 같은 일인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정도 전에 테드에서 팀 하포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슬로우 모션 멀티태스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뛰어난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에만 원싱한 게 아니라 슬로우 모션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을 꾸준하게 하나도 버리지 않고 꾸준하게 해오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다윈의 경우에도 이런 지금 보시는 도표처럼 여러 가지의 그의 학습 분야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감으로써 결국에 우리가 찰스 다윈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다라면은 한 가지라도 버리는 것보다는 세네 가지의 관심사를 장기적인 시야에서 꾸준하게 발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원싱과 그런 폴리메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생각을 많이들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이 원싱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이 됐었죠. 그런데 원싱의 출간 연도를 보시면은 2013년입니다. 2013년이면요. 아이폰 5가 나오던 시대이고요. 당연히 그때의 생산성과 지금 AI가 도와주는 생산성에는 큰 차이가 있고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 것처럼 세대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0년 전에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심취하셔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휴식처럼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3, 4개, 최소 3개를 권장드립니다.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지쳤을 때는 B 프로젝트로 가고 여기서 지쳤을 때는 C 프로젝트로 가고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생산성을 슬로우 모션 멀티태스킹을 통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팀 하포드의 영상은요, 제가 그동안 하던 거를 정말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해준 영상이더라고요. 그 영상 속에 많은 사례들이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사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 고정 댓글에 그 영상 풀 주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한글 자막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한글 자막 켜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영상에서 이 폴리매스적 자기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원싱은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도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 영상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요. 또 댓글로 잘 보고 있다라는 호응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동안 사회적인 분위기상 한 가지에만 올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 가지에만 올인한 결과 여러분들 굉장히 잘 되셨나요? 만약에 잘 되셨다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폴리매스적 사람의 유형일 수 있으니까요. 이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국내 유일의 폴리매스적 자기개발을 이야기하는 한계없는 성장을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4년 앞으로 더 많은 발전들이 있을 텐데요. 슈퍼 개인의 시대가 앞으로 계속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관심사가 있으셨다면 그런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